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글이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냥 모델링 하는데 이 정도 모델링을 해주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원형일보 작성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설계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엑셀 파일을 변경을 시켜 주었을 때 그에 맞게끔 저장을 시켜주게 되고 인벤터에서 자동으로 엑셀 파일에 맞게끔 업데이트 되는 그런 파일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1000 파이가 되고요. 여기도 45도가 되고 여기는 3편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파일을 저장해 주게 되면 우리가 인벤트에서 자동으로 변경이 되어서 모델링 되는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기를 50도로 바꿔주게 되고 여기를 우편으로 바꿔주게 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 버튼으로 개별 파일 저장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인벤터에서 자동으로 모델링이 변경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모델링하고 엑셀 파일에 매개 변수를 작성해 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엑셀 파일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필로 설계된 값을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엘보 직경, 엘보 두께까지는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설계된 값을 입력해 주게 되고요. 엘보 각도 마찬가지고 엘보 편수도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값들을 입력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임의적인 직경과 두께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보 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엘보의 중심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건가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는 지금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다 놓으면 직경하고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5D냐 1D냐 1.5D냐 2D냐 이렇게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1대에서 한 2D 정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엘보 각도는 각도니까 별도로 얘기를 해주지 않겠습니다. 편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 사용되는 엘보는 우리가 홀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시작 편수와 끝 편수의 각도는 이 한 편의 각도를 둘로 나눈 값을 가지게 됩니다. 각도값이. 그래서 제가 3, 5, 7, 9를 입력을 해줬고 거기에 이름 정의를 데이터 유해성 검사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편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엑셀 시트를 짜준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해주고 모든 수식으로 지워준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로 가신 다음에요. 그죠? 이곳을 선택해 준 다음에 뭘 해주냐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를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원본값에 제가 잡아놓은 변수 목록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식 복사를 해주시면 여기에 5편 엘보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참고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LB 높이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경 선정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1D라고 일단 선정을 하겠습니다. 엘보 높이를 계산해 주게 되는데 엘보 반경에다 엘보 직경을 곱하게 됩니다. 즉 한번 구해 볼게요. 는 엘보 직경 곱하기 엘보 반경이 됩니다. 우리 엘보 반경이 1.5D로 늘어나게 되면 엘보 높이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편수는 아까 설명을 드렸군요. 그 다음에 엘보 중심거리를 구하게 되는데 엘보 중심거리는 우리가 엘보 높이에다가
결국 곱하기 1을 합니다. 이게 반경이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직경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직경이라고 그냥 중심거리라고 썼습니다. 중심 직경이라고 반경 중심거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직경의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도 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각도 완은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해서 각도 완이라고 이름 정의를 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시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엘보 각을 우리가 편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왜냐면 엘보 각이 그러니까 결국은 편수에서 마이너스 1한 이 편수가 각도 2의 편수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각도 1의 두 편수를 더한 값은 각도 2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1을 편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준 값을 나누기 2로 해주게 되면 이곳에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 겁니다. 자, 각도 2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은 각도를 가지는 편수의 두 값의 곱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각도 2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패턴 수량이라는 거는 패턴 수량이라는 것은 편수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빼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모델링 할 때 이것을 패턴으로 돌려주기 위한 패턴 수량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작은 각도 1을 패턴은 무조건 엘보 각에서 무조건 두 개가 패턴 수량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패턴 수량이라는 것은 이 큰 편수들, 각도가 큰 각도 2를 가지는 편수들의 패턴 수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패턴 각도 1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엘보 각에서 각도 2를 빼준 겁니다. 엘보 각이 지금 90도라고 가정이 됐는데 거기서 각도 2를 빼준 겁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작은 각을 가지는 각도 1 편수를 두 편을 패턴 각도로 돌려줄 예정입니다. 자, 패턴 각도 2라는 거는 우리가 각도 2를 가지는 큰 각의 편수의 패턴 각도로 사용될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어려웠나요? 네, 근데 한두 번 이제 작업을 해 보시다 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지금도 설명을 잠깐 드렸다시피 3579라는 편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각도 유형으로 가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패턴 참고로 편수에 따른 우리가 각도표를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3편일 때 가장 작은 각은 우리가 11.25도 이건 각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가 편수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동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다음과 같은 공식이 중요합니다. 3편일 때 처음에 1편은 우리가 각도 1, 5편도 마찬가지, 7편도 마찬가지, 9편도 각도 1 값을 써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각도 1 플러스 각도 2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각도 1 플러스 각도 2,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음은 3편은 3편에서 끝나는 각도이기 때문에 각도 1에 곱하기 2가 되고 플러스 각도 2가 될 겁니다. 여기는 각도 1 플러스 각도 2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죠? 다음 각도 끝나는 각이 아니기 때문에 각도 1 플러스 각도 2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각도 1 곱하기 2가 되고 여긴 끝나는 5각이기 때문에 5편이기 때문에 각도 2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변경됐을 때 각도를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 작성을 해본 겁니다. 5편일 때도 틀려지고요. 각도가 60도일 때도 물론 틀려집니다. 7편일 때도 틀려지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편 각도, 2편 각도, 3편 각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이것의 식은 뭐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되면 됩니다. if 우리가 b5 그러니까 b6 그러니까 편수가 3개면 얘값을 입력해주고 편수가 5개면 얘값을 입력해주고 뭐 편수가 7개면 얘값을 입력해주고 편수가 9개면 얘값을 입력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백이 나오는 부분은 만약에 편수가 3이면은 얘는 공백 여기 3부터 볼까요? 패턴 수량이 아니고 우리가 각도를 3개 가졌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공백이 나오기 때문에 패턴 3개일 때는 여기는 공백을 넣어주고 뭐 패턴 5개일 때는 우리가 요 값을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시트를 짜주게 되면 됩니다.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각도트에서 우리가 매개 변수로 사용될 파일을 따로 저장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따로 엑셀 시트를 불러서 작성을 하고 저장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저장하는 게 많아져서 지금은 다시 예전 방식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냥 같은 설계 시트에 넣고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인베트에서 시드 파일을 얹어놓고 그것을 업데이트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매크로, 엑셀의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 지금 개별 시트로 한번 저장해 보는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천천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엘보 직경은 우리가 각각의 여기서 링크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로 사용할 것은 엘보 직경, 엘보 중심거리, 엘보 높이, 엘보 두께, 각도 1, 각도 2, 패턴 수량, 패턴 각도 1, 패턴 각도 2, 엘보 각도 이런 식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클릭해서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찾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보 중심거리 찾아주시고 뭐 엘보 높이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엘보 두께 찾아주시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각도 1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 2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패턴 수량 뭐 이런 것들 다 찾아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두 시트를 개별로 모두 저장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 도구를 좀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도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일에 옵션 들어가셔서 우리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빠른 실행이다. 리본 사용자 모음을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개발 도구를 클릭하여 주셔서 개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개발 도구 탭에 들어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눌러 주신 다음에 우리가 삽입에 모듈이라는 것을 눌러서 삽입할 수 있는 창을 코드를 삽입할 수 있는 창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개별 파일 저장입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출처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요거를 복사를 해 주셔서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눌러 주시면 모든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삽입에 삽입을 누르신 다음에 뭐 어떤 양식 컨트롤을 하나 눌러 주셔가지고 대충 클릭하신 다음에 그러면 매크로 지정이라는 것이 뜨게 되는데 우리가 스프릿 박스라는 것을 선택하여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별 파일 저장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 눌러주시는데 다른 의무 저장을 해주셔서 찾아보기 우리가 원형 엘보 덕트에서 우리가 엑셀 통합 문서가 아닌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 됐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저장된 폴더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원형 엘버와 원형 매개 변수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엘보 자동 설계라는 이 파일을 불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뭐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별로 2번 저장을 해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엘보 매개 변수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똑같죠. 그 다음에 얘를 2000으로 키워보고 다시 개별 파일 저장을 눌러서 이거는 뭐 필요가 없어요. 정렬을 꺼주신 다음에 저장 안하고 다시 개별 파일 저장을 눌러주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종료. 파일이 이미 열려 있어서 지금 그렇다고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저장 안 해주시고 꺼주면 뭐지? 이거 통합문서 6이네. 개별 파일 저장이라고 눌러주시면 파일이 저장이 될 겁니다. 한번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좀 편하게 2번씩 클릭을 안 해도 되고 저장을 안 눌러도 되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사용을 해주셔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뭐 쓸데없는 얘기들은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하고 스케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standard.ipt를 실행시켜 주십시오. 저장 버튼 눌러서 우리가 원형 엘보 자동 설계니까 원형 엘보라고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매개 변수를 클릭해 주셔서 사용되게 될 원형 엘보 매개 변수를 클릭하여 주시고 열기를 해 주시면 링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종료 버튼을 눌러서 나가주시고 다시 스케치 탭에 들어가시고 우리가 XY 평면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2D 스케치로 XY 평면을 잡아 봤습니다. 자, 라인 하나 그려 주시는데 대충의 라인 하나 그려 주시고 치수를 주셔서 치수를 주는 게 아니고 원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원 하나 그려서 이 라인에 그려졌던 끝선하고 연결되는 선을 하나 그려 주겠습니다. 다음에 디멘전으로 우리가 치수를 주는데 이것은 아까 봤지만 우리가 엘보 중심거리 즉 직경이 되는 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모델링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성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줘서 이 부분도 고정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일단 각도 치수를 줘서 이 두 선의 각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도는 우리가 매개변수 나열을 해서 처음 각도 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르기 명령을 해서 이 선과 이 선에 원을 남겨놓고 홀을 남겨놓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아크로 그리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2D 스케치를 눌러주셔서 지금 이 평면 XZ 평면으로 나오네요. XZ 평면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덕트 엘보의 직경으로 사용될 원 하나 그려주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엘보 높이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변수 나열을 해서 엘보 높이를 선택하여 주시고 여기는 우리가 엘보 직경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엘보 직경을 선택하여 주시고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우리가 엘보 두께만큼의 간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변수 나열을 해주셔서 엘보 두께만큼의 스케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그렸던 거는 엘보의 직경 형상이었고요. 아까 스케치 1에서 했던 건 경로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원래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원래 이건 아닙니다. 언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주냐면 수입을 눌러서 우리가 잡아줬던 엘보 덕트 형상을 잡아주고요. 경로는 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하나의 1편 엘보를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편 엘보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모델링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세부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솔리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그죠? 회전축을 우리가 지금 Z축으로 잡아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매개변수 나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2개이기 때문에 매개변수 나열을 해줄 필요가 없고 이것만 매개변수 나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변수 나열을 해줘서 우리가 나왔던 패턴 각도 1도를 선택해 주게 되면 90도만큼 떨어지는 패턴 각도로 패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편 엘보를 한번 그려볼게요. 2편 엘보 2D 스케치를 눌러주셔서 XY 평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XY 평면을 잡아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려놨던 1편 엘보의 끝점을 우리가 형상 투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을 하나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서 우리가 치수로 디멘전을 주는데 이것은 매개변수 나열에서 일부 중심거리다 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라인 하나 그려주셔서 계략의 선을 그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선은 우리가 역시 구성선 수입의 경로로 사용을 아크를 그려주기는 거기 때문에 경로 우리가 구성선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필요는 홀을 원을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이 점의 각도는 우리가 뭐다? 매개변수 나열에서 각도 2다 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각도 패턴이 완성되는 것을 경로가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주시고 우리가 2D 스케치에서 여기 잡았던 여기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는 점을 잡아준 다음에 우리가 형상 투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형상 투영해 주게 되면 똑같은 저기 뭐야 모델링이 된 것에서 형상 투영을 했기 때문에 또 저 모델링 1편 각 엘보 또한 우리가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해줬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똑같이 원형이 아니고 죄송해요. 그 다음에 3D 모형으로 가셔서 우리가 수입 버튼을 눌러주셔서 방금 형상 투영한 선을 원 두 개를 잡아주신 다음에 경로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는 우리가 이 경로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 편의 모델링을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편 엘보 작성되었던 2편 엘보를 우리가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어레이 시켜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세 부품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축을 우리가 Z축으로 설치를 해주게 되고 여기는 수량의 매개 변수 나열이 우리가 패턴 수량이라고 나와 있는 걸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패턴 각도 2를 잡아주게 되면 뭐 솔리드가 선택이 안 됐나요? 네, 솔리드 선택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확인 눌러주시면 새 파일이 또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링이 끝난 겁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모델링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델링이 완성되었으니까 이번엔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5000으로 바꿔주고 500으로 바꿔주고요. 여기도 뭐 4.5 이거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는 2D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는 90도 됐고요. 여기는 우리가 9편을로 바꾸고 저장 파일 누른 다음에 개별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파일로 저장이 됐으니 우리가 인벤터에서 자동 업데이트를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작아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편 엘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여기를 5000, 여기는 1, 2, 여기는 7편 엘보, 그 다음에 각도를 우리가 한 60도 먼저 볼까요? 네, 60도 주고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벤터를 실행해 하셔가지고 저장만 눌러주시면 안되고 개별 파일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저장이 되고 우리가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그죠? 90도가 아닌 60도 엘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변수를 가지는 엘보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뭐 간단하게 원형 엘보 자동 설계 매개 변수를 작성해 보고 인벤터에서 스케치하고 변경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